경제와 투자의 이슈를 깊게 분석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의 시장의 주도주는 뭘까요? 단연 1순위는 반도체인데요. 올해 현재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뭘까요?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기기 쪽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이외에 또 주도주를 탐색하는 구간에서 소위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군들은 후보군들은 어떤 것인지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파트장님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에 이제 잠룡은 사실 선거 대선 용어잖아요. 유력 후보들인데 전력기기, 조선방산 이런 쪽을 다 파트장님이 커버하셔서요. 궁금증이 많습니다. 먼저 전력기기 쪽을 보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흐름들인데요. 한 달 전쯤에도 아직 성장기라고 비중 확대 의견을 내셨는데 그리고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에 얼마나 반영된 건가요? 과열이라고 보지는 않아도 되나요? 네, 아직까지도 업황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주가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업황만 놓고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업황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뭐 가격이라든지 업체들의 수주 이런 부분은 여전히 작년 대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만 보면 여전히 그 수출 쪽 모멘텀이 큰 건가요? 국내보다는요? 네, 특히 미국이 좋은 상황이고요. 네. 미국이 인프라 교체 수요나 네. 아니면 최근에는 뭐 신재생 연계, 네. 교통 연계 이런 쪽도 있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수주가 되게 네. 성장을 많이 했다고 AI 얘기하는데 수요. 예. 네, 뭐 그런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기기 수요도 붙으면서 수요가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전력기기는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 업체들이 받은 수주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 교체 수요, 인프라 교체 수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불을 붙인 게 이제 AI 수요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달리는 상황인데 이게 처음에는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쪽이 가다가 다음으로 전선주,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주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관심도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리나 뭐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이들 업체에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가 부담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 이익을 좀 훼손시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네. 다만 원재료에서 구리가 절대적인 비중은 아니라서 뭐 가공이라든지 인건비 뭐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전력기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가격이 거의 2년 사이에 한 30%에서 지역별로는 예. 50%까지 올랐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익은 여전히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저희는 뭐 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전선 같은 경우야 구리에 그 연동되는 게 굉장히 강할 수 있겠지만 전력기기 자체는 그 안에 여러 그 부품들과 그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영향들이 치명적이지는 또 아직은 괜찮은 걸로 보셨습니다. 업황이 이제 괜찮다는 거고요. 대표 기업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뭐 이쪽의 대장주가 HD 현대일렉트릭이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만 주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주가를 좀 보고 얘기하죠. 지금 주가는 26만 2천 원 수준인데요. 4월 24일 날 28만 원으로 목표를 제시하셨고 그 당시 가격 24만 원대였습니다. 네. 일단은 이익이 많이 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계속 이익이 좋아집니까? 네. 네,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이제 급증을 했고요. 네. 잔고에서 매출 인식이 지금은 한 뭐 1년 반, 2년 정도 걸리는데 뭐 이 부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계속 올해 내내 실적은 좋아지는 구간으로 갈 것 같고요. 다만 더 먼 미래의 가치들을 네. 계속 당겨오고 있는데 업체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 수주가 많아서 2028년이나 29년의 수주 협의도 지금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장기적인 호황에 대한 게 지금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업황이 피크아웃을 하면 뭐 주가는 고점을 지나게 될 텐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라든지 수준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쓰신 거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얼마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한 건 좀 정정해. 16% 네, 넘게. 1분기가 16%였고요. 네. 약간의 일회성을 빼고 나면 14%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그 정도가 안 나오는 거죠. 한 하이싱글 정도 나오는 과거의 경험인가요? 과거에 되게 드라마틱했는데요. 네네. 4년 전에는 적자였어요. 아, 예. 이 산업이 그 전에 과잉 설비 투자 때문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가지고 사이클을 아무래도 타니까 그죠? 네, 예, 그게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이클에 따라서 초과 공급이 나오는 시기에는 적자를 보고요. 4년 동안에 주가가 50배가 올랐는데 네. 그 이익 개선이랑 더불어 올랐고 현재는 과거처럼 사이클을 타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이제 이런 교체 수요 베이스였는데 지금은 친환경 신재생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수요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28만 원 주셨는데 그 근거는 26년 EPS에 16배를 주셨네요. 네. 네. 지금 성장이 네. 잔고가 거의 26년까지 물량들이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성장은 부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지는 그렇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보고서를 통해서 네, 네. 네,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다음 이익 추정을 이제 하시겠죠. 그죠? 네. 그걸 가지고 또 이게 추세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성장하지만 성장률은 둔화되느냐, 이런 걸 이제 밸류 측정할 때 녹이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워낙 많이 올라와서, 네. 근데 업황 자체나 이익 사이클은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현대일렉이 워낙 많이 가서 쉬는 동안에 LS 일렉트릭이나 LS 그룹들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어떻습니까? 비교를 좀 하면요. 일단 1분기 실적에서는 LS 일렉트릭도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네. 시장 기대치를 초과를 했고 업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현대일렉트릭은 추가업이라고 표현하는 대형 전력기기를 네.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메인은 공장에 들어가는 작은 전력기계 통상은 배전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쪽이 주력이 상황입니다. 이게 인프라 투자나 신재생 개통 연계들이 확장이 되면서 초고압 쪽 대형 전력기계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LS 일렉트릭도 이 부분이 급증을 했는데 메인인 배전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1분기는 국내 상황들이 되게 좋았고 그건 이제 산업 경기하고 좀 영향이 있는 섹터이겠네요. 그죠? 네, 네. 산업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요. 동향 같은 연계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데 1분기는 이례적인 실적 서프였고 네. 2분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4월 30일 날 20만 원을 제시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17만 원이었으니까 이제 업사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사라 팔아하기가 좀 어려운 다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상황이네, 그죠? 네, 뭐 차트처럼 주가 단기에 급등을 했고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가치가 뭐 여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2분기 실적도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 업황이 배전 쪽 시장이 송전이라 표현하는 대형 전력기기 네. 이후에 계속 확장될 거에 대한 기대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뭐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 같은 이슈들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KOC 전기라는 이 비상장 전력기기 회사를 인수하는 공시를 했는데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뭐 분석할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이 전력기기 쪽은 이제 묻지마는 아닙니다. 그죠? 묻지마 투자는 아닙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지만 따져봐야 될 게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 포션이나 전략은 뒷부분에 좀 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또 차기 주도 후보로 좀 오를 만한 것들이 조선방산, 뭐 굉장히 유력한 주자입니다. 그쪽을 커버하시니까요. 이건 예전에 태조 이방원으로 묶이면서 강했던 섹터인데 조선이나 방산이나 조금 뭐 피크아웃 우려 주가로 보면 정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업황은 어떤데요? 예.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모양이고 방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안보 불안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꺾이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아직 피크아웃이라고 보진 않으시다는 거죠. 그럼 네. 이익으로 보면은 네, 맞습니다. 이 기준으로요. 그러면 방산 쪽을 조금 더 얘기하면 방산은 뭐 대규모 수주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약간 또 수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매출 인식이나 이런 게 좀 고민이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조단이 막 이렇게 수주를 받아버리니까. 골드만삭스도 국내 방산 업체들 좋게 코멘트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주요 기업들 좀 봐주세요. 가장 대장주는 여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네. 현대로템 이렇게 5개 회사를 주로 보고요. 네. 작년부터 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많이 올랐고 LIG 넥스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 부진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주가의 차별성은 말씀 주신 이제 해외 수주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거의 차이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은 작년에 해외에서 수주들이 큰 건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던 수주들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인 주가 부진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키 맞추기 국면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은 여전히 실적이 우상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들이 수주 계약, 실적 개선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키를 맞춰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키 맞추기 국면. 그러면 지금 방산업체 가운데는 위원께서 지금 매수 의견을 제시하신 기업은 어디입니까? 일단은 방산 자체가 다 좋아서 예. 전체가 다 매수고요. 예. 여전히 이제 수출 수주라든지 실적에 반영되는 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좋아 보이는데 네. 그 중에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해외에서 수리온 같은 헬리콥터, FA50 같은 경공격기 뭐 이런 수주들이 올해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이런 물량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KF21 양산 계약,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등훈련기 사업 뭐 이런 것들 좀 부각될 여지가 많아서 좋게 보고 현대로템도 폴란드 2차 계약이나 루마니아 계약들 실적 개선 이런 포인트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그 포인트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꽤 많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사실 우주항공 대장주는 한국항공우주였어요, 카이였는데 그런 그 못 쫓아가는 흐름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주셨고요. 조선업도 좀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종목별로나 조금 얘기하면 조선업은 이렇게 좋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게 뭐 실적이 계속 뭐 안 찍혀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또 뭐 MRO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예. 네, 통상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예. 수주가 주가를 결정하는데 수주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수주가 바닥에서 돌아설 때는 뭐 수주가 키포인트가 되고 수주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돈을 얼마나 벌 건지를 봐야 되는데 조선업은 통상 수주에서 매출까지 한 2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주가 조금 늘어난 구간에서는 주로 배 가격의 성과를 보고요. 아니 그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계속 기대를 했고 이제 고부가 같이 받은 것도 한다는데 계속 주춤거려요. 이제 그 부분을 지나고 나면 수주가 어느 정도 목까지 차고 나면 네. 너네가 돈을 얼마 버는지 실적에 대한 게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21년부터 수주나 성과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통상 매출까지 2년의 시차가 걸리는데 그러면 작년이 23년부터 실적이 올라오길 시장에선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작년 상황들을 보면 계속 시장의 기대치인 컨센서스를 못 맞췄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초과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사이 있었던 일은 임금이 거의 2년 동안에 50%가 올랐는데 이 부분을 컨센서스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네. 지금은 외국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 밀렸던 공정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하반기는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적 개선 관점에서는 예. 조선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메워졌다는 얘기이고요. 네.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서는 사실은 최근에는 뭐 아마 하나오션이 기업별로는 제일 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하나오션도 좀 조정은 받았고요. 조선 업종 가운데서는 그러면 탑픽 종목, 매수 종목은 어떤 거예요, 의원님? 네, 현대중공업인데요. 네. HD 현대중공업이 탑픽이고 네. 포인트는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올해를 예측할 때
불안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LNG 포트폴리오나 FLNG 수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을 추천했었고 네네. 올해는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성이 좀 떨어져요. 올해 상반기를 보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렇죠. 맞아요. 하반기는 또 이제 덜 오른 관점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추천하고요.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조선도 이제 방산이 부각이 되기 그러게요. 시작했어요. 예. 뭐 잠수함이나 구축함, 뭐 호위함, 지원함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방산을 가진 업체들이 좀 프리미엄 요인이 있다고 보고 그런 업체가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인데 예. 그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안정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조선 얘기하면 항상 뒤쪽에 이제 기자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엔 또 사실은 무거운 게 못 가다 보니까 기자재가 좀 주가 보면 먼저 좀 움직이는 측면도 있었는데, 예. 기자재는 지금 이제 조선업종과 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병행하면서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기자재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작년 한 해를 보면 조선주가 YTD 1년간 거의 20% 정도 오르는 동안 기자재 업체들은 오른 게 거의 없어요. 네. 이유가 통상 업황이 돌아서면 기자재를 만들어서 조선업체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이 먼저 좋아져야 되는데 인건비나 생산 공정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네. 기자재 업체도 실적이 부담이 된 거죠. 올해부터 이게 개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 섹터의 업황과 그 가운데서 핵심 매수 의견을 가지고 계신 탑픽 종목들 들었으니까 이제 정리를 방점을 좀 활용 점정으로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시장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시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디가 아니라 커버하시는 섹터 가운데서 그죠? 네네네. 오늘 얘기한 게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는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좀 순번을 매긴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그죠? 약간 좀 그 섹터 안에서의 밸류 평가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기계나 방산주들은 상승폭이 컸었고요. 그렇죠. 예. 주가가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편하게 보기에는 조선이 좋다고 보고 있고 실적 개선의 그 폭이 돈을 당장 많이 버는 것보다 작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선이 제일 편하고요. 방산은 좀 덜 오른 종목들, 전력기계는 뭐 다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시점에 따른 조정시 매수 이런 대응을 권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시니까 네, 어떤 수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밸류로 봤을 때 좀 반영이 안 된 거 이런 쪽을 먼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긴 조선주도 사실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강하게 가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다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섹터 가운데 뭐 이제 좀 피크아웃이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의견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네, 없고요. 전력기기 쪽은 다만 이제 좀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리포트를 추가적으로 내실 거고 다 좋지만 조금 더 방산 쪽의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셨습니다. 예. 뭐 반도체 주도 가능성 여전하죠. 그러나 반도체 혼자는 외롭다. 같이 짝을 맞출 만한 주도주군들 오늘 분석했고요. 관심 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파트장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